자, 그럼 완성된 모습부터 보고 가시죠. 양파는 다져서 물에 담궈서 냉장고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넣어줬다가 체에 걸러냈습니다. 양념장에 생으로 쓰는 것보다 매운맛을 빼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무는 좀 이렇게 큼직큼직 두껍게 좀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써시면 밥을 다 짓고 보셨을 때 내가 물을 넣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자, 요거는 고명으로 얹을 돼지고기 볶을 때 쓸 파를 다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 이 파는 양념장에 넣을 파 다져주는 거고요. 가운데 트레이는 쌀하고요. 그 다음에 달걀 후라이 할 거 노른자하고 버터는 밥 비벼 먹을 때 쓸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노란 거는 마늘 다진 거입니다. 자, 그리고 버섯을 불려놨던 물을 깨끗이 씻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컵 밥 지을 때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준비해 놓을 거고요. 뭐 다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한 컵만 넣겠습니다. 버섯도 이렇게 채 쓰셔서 한 컵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종이컵으로요. 나머지 버섯은 이렇게 다져서 우리 고기 볶을 때 같이 넣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풍미를 담당할 고명 고기를 돼지고기 전지로 이번엔 준비했고요.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명으로 따로 얹어 먹을 거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밥을 짓고요. 우리가 밥 짓는 시간 동안에 양념장하고 그리고 고기를 볶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무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종이컵 3컵 분량의 쌀을 준비했고요. 우리가 평소 일반 밥을 지을 시에는 3컵의 쌀에 3컵의 물을 가득 채워서 일단 준비하는 게 기본이고, 거기서 가지고 계신 쌀에 건조된 상태에 따라서 4컵째에 조금 더 물을 추가하냐 마냐를 아마 결정해 주시면 항상 맛있는 밥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와 버섯이 있기 때문에 무와 버섯도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꽉 채우지 않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3컵 하고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되고요. 현재 드시고 있는 쌀에 항상 일정한 밥 짓는 물이 정해졌다고 하시면은 귀찮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채망을 한번 꼭 이용해 보세요. 채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에 물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 물량을 항상 일정하게 넣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맛있는 밥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몽땅 넣어 주시고요. 물을 위에 깔아 주시고요. 버섯을 올려 주신 다음에 자, 밥 짓기 시작하고 양념장하고 고기 볶으러 갑시다. 고고. 자, 다진 양파 종이컵으로 2컵, 그리고 다진 파도 종이컵으로 1컵 정도, 다진 마늘은 적당히 1테이블스푼 넣습니다. 굵은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고운 고춧가루 1티스푼, 설탕 2티스푼, MSG는 5분의 1티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간장량은 절대 다 잠기게 넣으시면 안됩니다. 부족하게 넣어주시면 이따가 채즙이 빠져나와서 모자란 수분을 다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간장도 조금 적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으실 겁니다. 자, 레몬즙은 5분의 4 테이블스푼, 참기름은 1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그래서 잘 섞으셔서 두시면은 벌써부터 채즙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채즙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거나 아니면 간장을 너무 많이 부으셔서 수분이 많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굵은 고춧가루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굵은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더 넣어주었습니다. 참깨는 이렇게 갈아서 넣어주시면 훨씬 풍미가 좋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고춧가루를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빛깔이 됐다면은 이렇게 참깨를 더 갈아서 넣어주시면 이것 또한 수분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서 점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수분이 많이 없어지고 비벼먹기 좋은 점도로 거듭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조금 더 두면은 더 걸쭉해질 겁니다. 아주 좋은 상태 된 것 같아요. 오늘의 풍미 담당 고기를 볶겠습니다. 식용유 넣어주시고 계란 후라이부터 먼저 갈게요. 후추도 살짝 넣어주신 후에 계란 후라이가 완성되면 고기를 볶아 주실 건데요. 자, 소금은 2티스푼 넣었습니다. 자, 소금을 넣고 이렇게 볶다 보면은 어느 고기에선 수분이 빨리 빠져나오는 고기도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물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뭉쳤던 소금이 전반적으로 잘 녹으면서 고기 전체에 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을 다시 졸여 줄 겁니다. 그 전에 버섯을 먼저 넣고요.
다 졸여졌을 경우에는 다시 마이에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이때 다진 파와 다진 마늘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까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 넣으시면은 또 채즙까지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을 졸이는데 더 많이 걸리실 수 있어요. 자,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요. 자, 마이에르 반응 기똥차게 일어났죠. 이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무밥에 넣어 비벼 먹었을 때 고소한 풍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모습부터 보고 시식하러 가시죠. 두둥 시식. 자, 버터 일단 밑에 깔아주고요. 고명으로 고기 얹고 양념장 넣고 달걀 후라이 넣어서 사정없이 비비겠습니다. 자, 맨밥에도 우리 고명고기 얹고 양념장 넣은 다음에 이번엔 달걀 노른자로만 깔끔하게 가보죠. 먹을 준비 끝. 자, 오른쪽 게 무밥이고요. 왼쪽 게 맨밥에 달걀 노른자만 넣었죠. 자, 무밥에는 버터가 들어갔어요. 한 입 먹어볼게요. 어우, 크리미한 버터 향이 퍼지면서 맛있네요. 자, 이거는 달걀 노른자 넣은 겁니다. 버터와는 다르게 맨밥에 비벼서 그런지 조금 깔끔한 느낌이 나는데요. 자, 동치미 한 수저 뜨고요. 어우 예, 계속 들어갑니다. 이 간장을 비빈 밥은 한국인은 참지 못합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양념장 만들고 계실 겁니다. 무밥 귀찮으시면 일단 맨밥에 달걀 노른자만 넣고 비비셔도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지금 바로 만들어 보세요. 동치미 먹고, 와, 무밥은 벌써 다 끝냈네요. 자, 마지막 한 수저 맨밥에 달걀 노른자 넣고 비빈 겁니다. 오우. 오늘도 순식간에 순삭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동치국물 열심히 들이키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가치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쿠킹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